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불안이나 후회, 분노 같은 것들. 정말 이 감정의 곤래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은 최신 뇌과학과 아주 오래된 지혜를 넘나들면서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우리 뇌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법.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부정적인 감정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이 6단계입니다. 먼저 왜 부정적인 감정은 끝나지 않겨지는지 그 원인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뇌에 단단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고리를 끊어내 최고의 도구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마음 습관까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도대체 왜 어떤 감정들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걸까요? 이 끝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의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하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불안과 후회, 분노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유독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한테 더 끈질기게 달라붙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과학과 지혜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유명한 논문 제목이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 뇌는요,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과거의 위험을 생생하게 기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우리 조상님들한테서 물려받은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생존 본능인 셈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현대과학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지혜도 똑같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이걸 습기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잠재의식에 남긴 일종의 흔적, 그러니까 습관적인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이 습기라는 개념을 정말 확 와닿게 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향기가 옷에 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도 꼭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존재 깊숙이 스며들어서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무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향기가 옷에 스며들듯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다. 정말 멋진 비유죠? 자, 그럼 대체 어떤 원리로 이 패턴이 그렇게도 단단한 습관이 되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롭더라고요. 현대과학이랑 고대의 지혜가 사실상 똑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말이에요. 과학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함께 활성화되는 유로는 함께 연결된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이걸 아레아식이라는 마음의 창고에 비유해요. 어떤 생각에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표현은 달라도 반복된 생각이 남에게를 닦는다는 핵심 원리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 두 번 반복할 때마다 우리 뇌에는 그 생각으로 가는 아주 넓고 편한 고속도로가 깔리는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자꾸만 그 익숙하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마음의 인연과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뇌 속의 고속도로까지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부정적 습관. 이제 원인은 알았어요. 그럼 이걸 끊어낼 방법도 있겠죠? 지금부터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아주 효과적인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해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UCLA 연구팀이 밝혀낸 정서 명명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에서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진정되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게 수천 년 전부터 불교에서 이야기해온 사티, 즉 알아차림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냥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속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어요. 나와 감정 사이에 딱 하고 건강한 거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알아차림이라는 엄청난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구체적인 감정들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보자고요. 여기 진짜 유용한 실천 안내서가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늘 하던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대응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하면서 남 탓을 하는 습관 대신에 이건 배움의 경험이었어 라고 이름을 딱 붙여주고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폭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에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안에 화가 지금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이 작은 멈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알아차린 새로운 대응 방식을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완전히 뿌리내려서 진정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나를 만드는 마음 습관의 핵심 열쇠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여러분의 결함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과 아주 오래된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우리 뇌를 성공적으로 바꾸려면 딱 3가지 열쇠가 필요해요. 바로 자발성, 지속성, 그리고 절실함입니다. 첫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이성의 뇌인 전두엽을 깨웁니다. 둘째, 새로운 신경회로를 낡은 고속도로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꾸준한 반복, 즉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정말 변하고 싶다는 이 절실한 마음은 뇌의 기억과 습관 형성을 가속하는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도구로 내 감정을 마치 영화 보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원인과 결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가꾸는 대로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